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에 마음이 한껏 가벼워지는 요즘 잘 지내고 계시죠? 꽃샘 추위도 물러가고 이제 벚꽃, 개나리, 진달래가 활짝 피어나는 계절이 왔습니다. 저는 이런 봄날이면 늘 병원 창문을 열고 새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연두빛 나뭇잎과 햇살이 반짝이는 모습은 90세인 저에게도 늘 새 희망을 주죠. 오늘은 정말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봄철 장수 비결입니다. 저는 90세 현역 의사로서 지난 60년 넘게 건강한 삶의 비밀을 연구하며 지금도 매일 아침 병원에서 환자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90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아침마다 산책을 하고 환자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활기차게 지냅니다. 하루는 한 환자분이 선생님, 90세에 이렇게 건강하시면 우리도 희망이 생긴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80세, 90세, 심지어 100세에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노년을 꿈꾸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봄은 새 생명이 피어나는 계절이자 건강을 다지기에 더없이 좋은 시기예요. 연구에 따르면 봄철에 올바른 습관을 들이면 심장 건강이 30% 개선되고 면역력은 20%나 높아진다고 해요. 반대로 잘못된 선택 예를 들어 무리한 다이어트, 과도한 걱정, 잘못된 식습관은 오히려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할 수도 있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5가지 비결은 간단하지만 제 환자들과 저 자신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비결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도 20년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지혜입니다. 긴 이야기지만 마음 편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공감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봄철 장수 비결 5가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결은 아침 햇살 산책입니다. 봄 아침의 햇살은 단순한 빛이 아니에요. 비타민 D를 충전해 뼈를 튼튼하게 하고 세로토닌을 늘려 기분을 맑게 해줍니다. 제가 만난 85세 환자분 김할머니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김할머니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간절히 뻣뻣해 하루 종일 기운이 없다고 하셨어요. 무릎도 아프고 집 밖으로 나가기가 귀찮다고 늘 손사래를 치셨죠. 제가 매일 아침 20분씩 동네 공원을 걷는 걸 추천드렸어요.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산책이야, 다리도 아픈데라며 망설이셨지만 딸이 엄마, 같이 걸어요 라며 팔짱을 끼고 나가자고 설득한 덕에 일주일을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일주일 만에 공기 냄새가 이렇게 좋았나. 벚꽃 보니 옛날 신혼 때 생각도 나고라며 웃으시더군요. 3개월 뒤엔 관절통이 절반으로 줄고 밤에 잠도 더 잘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김할머니가 동네에서 산책 전도사로 불릴 정도예요. 하루는 공원에서 할머니를 배웠는데 손주와 함께 걷다가 저를 보시더니 선생님, 산책 덕에 손주랑 더 오래 놀 수 있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저도 덩달아 가슴이 따뜻해졌죠. 또 다른 환자분, 87세 박 할아버지는 산책을 시작한 뒤로 다리가 새 것 같아졌다고 하셨어요. 박 할아버지는 원래 지팡이 없인 걷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지팡이를 못으로 든다며 농담하시죠. 하루는 박 할아버지가 공원 벤치에 앉아서 여기 앉아서 바람 쐬는 게 내 최고의 약이라고 하시더군요. 또 83세 이 할머니는 산책을 시작한 뒤로 머리가 맑아지고 꿈도 꾼다고 하셨어요. 이 할머니는 젊었을 때 시골에서 논밭을 걸으며 노래 부르던 기억이 떠오른다고 하시더군요. 하버드 연구에서도 하루 15분 햇볕 쬐기가 우울증 위험을 26% 낮추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나왔어요. 저도 매일 아침 병원 가기 전 공원에서 새소리를 들으며 걷는데 그 시간이 저를 하루 종일 에너지 넘치게 해줍니다. 동네 공원에서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걸 보면 90세인 저도 마음이 설레요. 하루는 공원에서 만난 꼬마가 할아버지 꽃 예쁘죠? 라고 묻기에 너만큼 예쁘다고 답했더니 깔깔 웃더군요. 그 순간이 참 행복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오래 걷거나 뜨거운 오후에 나가면 피로가 쌓일 수 있으니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152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게 딱 좋아요. 혹시 무릎이나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평평한 길을 선택하고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제가 아는 89세 최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공원을 걷는데 이게 내 다리 하나 더 생긴 거야 라며 웃으시더군요.
하루는 최할아버지가 지팡이 덕에 넘어질 걱정 없다며 새 지팡이를 자랑하시더군요. 또 산책할 때 이어폰 끼고 음악 듣는 것도 기분을 더 좋게 해줘요. 저는 가끔 7080 노래, 이를테면 그리운 내 고향이나 목포의 눈물 같은 곡을 틀어놓고 걷는데 옛 친구들 생각나며 절로 미소가 지어지죠. 하루는 공원에서 님과 함께를 흥얼거리다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지나가던 할머니가 그 노래 나도 좋아해요라며 같이 부르자고 하셨거든요. 그날은 공원에서 작은 합창이 됐죠. 여러분도 내일 아침 신발끈 묶고 문을 열어보세요. 봄바람이 여러분을 따뜻하게 반겨줄 거예요. 산책 후엔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몸이 더 상쾌해질 거예요. 혹시 집 근처에 공원이 없다면 아파트 단지나 골목길을 걸어도 좋아요. 제가 아는 83세 환자분은 아파트 복도에서 10분씩 걷는데 창문으로 햇살 들어오니 공원 못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또 날씨가 궂은 날엔 집에서 제자리 걸음해도 괜찮아요. 저는 비 오는 날 병원 복도에서 걷는데 이게 또 색다른 재미라며 웃곤 하죠. 또 한 가지 산책을 시작하기 전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발목 돌리기, 허리 비틀기 같은 간단한 동작이 몸을 덜 뻣뻣하게 해줘요. 제가 만난 81세 윤할머니는 산책 전 5분 스트레칭을 하니 다리가 훨씬 가볍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내일 아침엔 꼭 창문을 열고 오늘도 건강한 하루다라고 외쳐보세요. 그 한마디가 기분을 업시켜줄 거예요. 혹시 혼자 걷기 심심하다면 이웃이나 가족을 초대해보세요. 저는 가끔 아내와 팔짱 끼고 걷는데 당신이랑 걷는 게 제일 좋아라는 아내 말에 절로 웃음이 나더군요. 두 번째 비결은 봄나물 식단입니다. 봄은 쑥, 달래, 냉이, 미나리 같은 나물이 가득한 계절이죠. 이 나물들은 항산화제가 풍부해 세포를 젊게 유지하고 섬유질이 많아 소화도 돕습니다. 제가 70대 환자분 박 할아버지께 쑥 된장국을 아침마다 드시라고 했더니 3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피로가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박 할아버지는 원래 짜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셨는데 나물을 곁들이면서 간을 줄이니 몸이 새 것 같아졌다고 하시더군요. 박 할아버지는 특히 쑥 된장국을 좋아하시는데 이거 먹고 나면 속이 뻥 뚫린다고 하셨어요. 하루는 병원에 오셔서 선생님, 쑥국 끓이는 법 좀 알려달라고 하시기에 저도 아내한테 배운 레시피를 공유했죠. 쑥을 살짝 데쳐서 된장에 넣고 마늘 한쪽, 파 한 줌 넣어 끓이면 끝이에요. 박 할아버지는 그 레시피로 아내와 함께 국을 끓이시며 부부가 같이 요리하니 더 맛있다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사례는 78세 이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는 늘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에 시달리셨어요. 제가 미나리와 냉이를 넣은 된장국을 추천드렸더니 한 달 만에 배가 편해지고 화장실 가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라며 웃으셨어요. 이 할머니는 나물을 처음엔 풀 같다고 싫어하셨는데 딸이 예쁜 그릇에 담아드리니 이제 없으면 허전하다고 하시더군요. 하루는 이 할머니가 손주에게 미나리전을 부쳐줬다고 자랑하시는데 애가 맛있다고 2장이나 먹었다는 말씀이 참 따뜻했어요. 또 한 분 80세 채 할머니는 고혈압 때문에 약을 먹고 계셨어요. 제가 달래 무침을 식단에 추가하라고 했더니 2개월 뒤 혈압이 안정되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어요. 최 할머니는 젊었을 때 시골에서 엄마가 해주던 달래 맛이 난다며 추억에 젖으시더군요. 하루는 최 할머니가 병원에 달래 무침을 싸오셔서 선생님, 이거 드셔보세요 라고 하시는데 그 정성이 참 고마웠어요. 또 82세 윤 할아버지는 밥맛이 없다고 하셨어요. 제가 냉이 된장국과 미나리 무침을 추천드렸더니 한 달 뒤 밥 한 공기 뚝딱 먹는다고 하시더군요. 윤 할아버지는 나물 먹으니 젊었을 때 고향 밥상이 생각난다고 하시며 옛날 시골에서 논밭에서 일하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음식이 건강뿐 아니라 마음까지 채워준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하지만 나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위가 민감한 분들은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하루 한 끼 소량씩 곁들여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달래를 넣은 된장국 한 그릇이나 점심에 냉이 무침을 반찬으로 드셔보세요. 저는 매일 아침 달래를 넣은 계란말이를 즐기는데 그 향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하루는 병원 식당에서 쑥국을 먹으며 환자들과 수다를 떨었는데 다들 이거 먹으니 속이 편하다고 하시더군요. 또 제 아내는 쑥을 넣은 떡을 만들어주는데 그 부드러운 맛이 참 그립죠. 하루는 아내가 당신이 쑥국 좋아하니까 내가 젊어진다고 농담했는데 그 말이 참 따뜻했어요. 여러분도 이번 주말 시장에 들러 봄나물을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요리하는 재미가 건강을 더해줄 거예요. 혹시 나물을 처음 드시는 분들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드시면 부담이 덜해요. 그리고 나물을 고를 땐 잎이 싱싱한 걸로 골라보세요. 손으로 만졌을 때 아삭한 느낌이 건강을 약속해 줍니다. 또 나물을 양념할 때 고추장이나 된장을 살짝 넣으면 입맛이 더 당기죠. 저는 냉이에 고추장 한 숟갈 넣어 무치는데 그 맛이 참 별미예요. 혹시 요리가 귀찮으신 분들은 나물을 썰어 샐러드처럼 드셔도 좋아요. 드레싱 대신 간장 한 방울 뿌리면 깔끔하답니다. 또 나물을 집에서 키워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저희 병원 옥상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는데 환자들과 함께 키운 미나리로 국을 끓여 먹은 날이 참 기억에 남아요. 하루는 환자분이 이 미나리 내가 키운 거야 라며 자랑하시는데 그 웃음이 참 건강해 보였어요. 혹시 베란다가 있다면 화분에 달래나 쑥을 심어보세요. 물 주는 재미가 건강을 더해줄 거예요. 세 번째 비결은 깊은 호흡 명상입니다. 봄철엔 꽃가루나 미세먼지 때문에 숨이 답답해질 때가 있죠. 깊은 호흡은 폐를 맑게 하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줍니다. 제가 80세 환자분, 이 할머니께 하루 5분 복식 호흡을 권했더니 불안감이 줄고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어요. 이 할머니는 원래 손주 걱정, 자식 걱정에 잠을 설쳤는데 호흡 명상을 시작한 뒤로 마음이 한결 가볍다고 하시더군요. 이 할머니는 처음엔 숨 쉬는 걸 왜 따로 하냐고 하셨지만 제가 병원에서 직접 보여드리며 함께 해봤어요.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일주일 뒤엔 이게 약보다 낫다며 웃으시더군요. 또 다른 환자분, 83세 최할아버지는 고혈압 때문에 약을 먹고 계셨어요. 제가 호흡 명상을 추천드렸더니 2개월 뒤 혈압이 10포인트나 낮아졌어요. 숨 쉬는 게 이렇게 힘이 되나라며 놀라시더군요. 또 한 분, 79세 윤할머니는 늘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병원 검사론 아무 문제 없었지만 스트레스가 많으셨죠. 제가 창가에서 호흡 명상을 해보라고 했더니 한 달 뒤 새소리 들으며 숨쉬니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하셨어요. 윤할머니는 명상 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이게 내 행복 시간이라고 하시더군요. 또 85세 박 할아버지는 집중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제가 호흡 명상에 잔잔한 음악을 곁들이라고 했더니 3주 뒤 머리가 맑아지고 신문 읽는 게 재밌어졌다고 하셨어요. 박 할아버지는 고향의 봄을 틀어놓고 명상하시는데 이 노래가 젊었을 때로 돌아가게 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병원에서 바쁜 날에도 창문을 열고 호흡 명상을 하죠. 환자들 진료보고 정신없을 때 잠시 숨을 고르면 머리가 맑아지고 더 따뜻하게 대할 힘이 생겨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 5분 명상으로 혈압이 10% 낮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도 줄어든다고 해요. 저희 병원 간호사 한 분도 이걸 따라 하더니 환자들한테 화낼 일이 줄었다고 웃더군요. 하루는 간호사가 선생님 명상하다 보니 집에서도 덜 짜증낸다고 하기에 저도 덩달아 흐뭇했어요. 또 병원 직원들끼리 아침에 5분씩 명상 모임을 했는데 다들 하루가 덜 피곤하다고 하더군요. 또 한 분 81세 최할머니는 잠이 얕다고 하셨어요. 제가 잠들기 전 5분 호흡 명상을 추천드렸더니 이제 꿈도 꾼다고 하시더군요. 최할머니는 꿈에서 젊었을 때 춤추던 모습을 봤다며 그게 참 행복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잠시 따라 해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어깨를 내려놓는 거예요. 봄바람 같은 평온함이 찾아올 겁니다. 만약 앉아서 하기 어렵다면 누워서 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숨소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혹시 집이 시끄럽다면 조용한 시간대나 창가에서 해보세요. 새소리가 명상을 더 깊게 만들어줄 거예요. 또 명상이 어색한 분들은 좋아하는 노래를 들어 진또백이나 님과 함께 같은 트로트를 살짝 틀어놓고 해보세요. 음악이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혹시 명상 중 잡생각이 많다면 숨을 셀 때 하나, 둘이라고 속으로 세보세요. 그게 마음을 붙잡아 준답니다. 네 번째 비결은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봄철엔 기온 변화로 몸이 뻣뻣해지기 쉬워요.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은 낙상 위험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죠. 제가 75세 환자분, 최할아버지께 매일 아침 10분 팔다리 스트레칭을 권했더니 허리 통증이 줄고 계단을 더 쉽게 오르신다고 하셨어요. 최할아버지는 예전엔 허리가 아파 오래 앉아있기 힘들었는데 스트레칭 후엔 몸이 새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사례는 77세 윤할머니예요.
윤할머니는 손목이 약해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셨죠. 제가 손목 돌리기와 팔 뻗기 스트레칭을 추천드렸더니 2개월 뒤 이제 손주 장난감도 쉽게 든다고 하셨어요. 하루는 윤할머니가 손주와 함께 스트레칭을 했다며 애가 따라하다 깔깔 웃더라고 자랑하시더군요. 또 81세 박 할머니는 다리가 저려 잠을 못 잔다고 하셨는데 발목 스트레칭을 시작한 뒤 밤이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또 한 분 84세 김 할아버지는 스트레칭 후 몸이 가벼워져 시장까지 걸어간다고 하셨어요. 김 할아버지는 스트레칭을 아내와 함께 하시는데 둘이 투덜대며 하다 보니 웃음이 나온다고 하시더군요. 또 79세 이 할머니는 어깨가 뻐근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어깨 돌리기 스트레칭을 추천드렸더니 이제 빨래 넣을 때 안 아프다고 하시더군요. 예를 들어 앉아서 발목을 돌리거나 양팔을 머리 위로 뻗는 동작만으로도 효과가 커요. 하지만 무리한 동작은 오히려 관절을 다치게 할 수 있으니 천천히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으로 하세요. 저는 매일 저녁 병원 문 닫고 나서 간단히 스트레칭을 해요. 팔을 쭉 뻗고 허리를 살짝 비틀면 하루의 피로가 스르르 풀리죠. 하루는 환자분이 선생님, 스트레칭 덕에 아침에 벌떡 일어난다고 하셔서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또 병원에서 만난 86세 윤 할아버지는 스트레칭 후 다리가 덜 떨린다고 하셨어요. 윤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아서 스트레칭을 하시는데 이제 TV 볼 때도 몸이 편하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TV 앞에서 5분만 투자해 보세요. 몸이 고마워할 거예요. 만약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따뜻한 물수건으로 관절을 먼저 풀어주고 시작하면 더 안전해요. 또 스트레칭 전후에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 근육이 더 잘 풀린답니다. 혹시 바닥에 앉기 힘드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해도 좋아요. 제가 아는 88세 최 할머니는 의자 스트레칭만으로 몸이 훨씬 가볍다고 하시더군요. 또 스트레칭을 가족과 함께 해보세요. 저는 가끔 손주와 스트레칭을 하는데 할아버지, 나도 할래 하며 따라하는 모습이 참 귀엽더군요. 중요한 건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5번째 비결은 마음의 연결입니다. 봄은 새 생명이 피어나는 계절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피어나게 해줘요. 외로움은 건강의 흡연만큼 해롭다고 해요. 제가 88세 환자분 윤할머니께 동네 경로당 가입을 추천드렸더니 친구들과 카드놀이를 하며 웃음이 많아지셨다고 해요. 윤할머니는 원래 집에서 TV만 보시다가 경로당에서 친구들을 만나니 살맛 난다고 하셨어요. 하루는 카드놀이에서 이겼다고 자랑하시는데 그 웃음소리가 병원까지 울리더군요. 또 다른 환자분 84세 김할아버지는 아내를 잃고 우울해하셨어요. 제가 동네 복지관에 노래교실을 추천드렸더니 3개월 뒤 노래 부르며 친구들이 생겼다고 하시더군요. 김할아버지는 님과 함께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셨는데 이 노래가 내 마음을 달래줬다고 하셨어요. 또 82세 이 할머니는 손주와 매일 전화로 수다를 떨며 이게 내 약이라고 하시더군요. 또 한 분 86세 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이웃과 문 앞에서 인사 나누는 게 낙이 싫어요. 그 한마디가 하루를 밝게 해준다고 하시더군요. 또 80세 박 할아버지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기 모임에 나가세요. 책 한 줄 읽고 친구들과 얘기 나누는 게 내 보약이라고 하시더군요.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연결은 치매 위험을 12% 낮추고 심장 건강도 개선한다고 하죠. 하지만 억지로 많은 사람을 만나려 하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가까운 이웃, 가족, 친구와 전화 한 통, 커피 한 잔 나누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저는 매주 일요일 손주들과 전화로 수다를 떨죠. 할아버지 병원에서 무슨 재밌는 일 있었어요? 라는 질문에 깔깔 웃으며 대답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하루는 손주가 할아버지 목소리 들으니 힘이 난다고 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또 병원 근처 이웃 할머니와 가끔 차 한 잔 나누는데 선생님 덕에 하루가 즐겁다는 말씀이 저에게 큰 선물이 되죠. 하루는 그 할머니가 선생님, 우리 동네 꽃밭 같이 보러 갈까? 라고 하셔서 벚꽃 구경을 다녀왔어요. 꽃밭에서 찍은 사진을 손주에게 보내니 할아버지 멋져요 라는 답장이 오더군요. 그 시간이 참 따뜻했죠. 또 85세 윤 할아버지는 동네 경로당에서 장기 두는 게 낙이 싫어요. 이겼을 때 친구들 표정이 약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분들 덕에 건강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도 이번 주 소중한 누군가에게 연락해 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따뜻한 목소리가 봄 햇살처럼 마음을 채워줄 거예요. 혹시 외출이 어려우신 분들은 동네 복지관에 전화해 보세요.
요즘 온라인 모임도 많아서 집에서도 친구를 사귈 수 있답니다. 이 5가지 비결: 아침 햇살 산책, 봄나물 식단, 깊은 호흡 명상, 가벼운 스트레칭, 마음의 연결은 단순하지만 강력해요. 제가 90세까지 건강히 지내는 비결도 바로 이 소소한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이 비결들이 빛을 발하려면 꾸준함이 생명이에요.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봄 내내 그리고 사계절 내내 이어가셔야 해요. 제가 환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죠. 건강은 약이 아니라 삶 속에 있다. 여러분의 삶에 이 5가지가 녹아들면 80세, 90세에도 손주와 공기놀이하며 깔깔 웃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 공원에서 10분 걷다가 이웃에게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인사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점심에 냉이 된장국 한 숟갈 떠보는 거예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저는 매일 아침 병원 문 열기 전 창가에서 숨을 크게 쉬며 하루를 다짐해요.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의사가 되자라고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작은 다짐을 만들어 보세요. 그 다짐이 건강한 삶의 첫걸음이 될 거예요. 이제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제가 70세쯤 됐을 때 갑자기 무릎이 아파 병원을 찾았어요. 동료 의사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저는 고민 끝에 거절했죠. 대신 매일 아침 가벼운 산책과 스트레칭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릎이 욱신거려 걷기가 힘들었지만 한 달쯤 지나니 통증이 덜해졌어요. 3개월 뒤엔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지금은 전혀 문제 없어요. 그때 깨달았죠. 건강은 내 손에 달렸다는 걸요. 하루는 환자분이 선생님 무릎 좋아지셨다면서요. 라고 물으시기에 산책이 약이었다고 웃으며 답했어요. 그분도 그 뒤로 걷기를 시작하셨죠. 또 다른 기억나는 환자분은 82세 정할머니예요. 늘 피곤하고 기운 없다고 하셨어요. 혈액검사, CT 다 정상이었지만 할머니는 점점 더 쇠약해지셨어요. 알고 보니 혼자 사시면서 사람 만날 일이 거의 없으셨죠. 제가 동네 합창단을 추천드렸더니 6개월 뒤 완전히 다른 분이 되셨어요. 노래 부르다 보니 숨도 깊어지고 친구들도 생겼어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할머니는 합창단에서 부른 고향의 봄을 제게 들려주시며 이게 내 건강 비결이야 라고 하셨어요. 그때 확신했죠. 건강은 몸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연결의 문제라는 걸요. 또 한 분, 86세 채 할아버지는 늘 다리가 무겁다고 하셨어요. 제가 아침 산책과 함께 발목 스트레칭을 추천드렸더니 2개월 뒤 이제 시장까지 걸어간다고 자랑하시더군요. 하루는 채 할아버지가 시장에서 산달래를 제게 나눠주시며 선생님 덕에 밥맛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그 소박한 나눔이 저에게 큰 기쁨이었죠. 또 다른 사례는 89세 윤할머니예요. 윤할머니는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하셨어요. 제가 호흡 명상과 함께 따뜻한 차 한 잔을 추천드렸더니 한 달 뒤 이제 꿈도 꾼다고 하시더군요. 윤할머니는 꿈에서 젊었을 때 춤추던 모습을 봤다며 그게 참 행복했다고 하셨어요. 또 81세 이 할아버지는 집에 혼자 있으니 적적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동네 복지관의 장기 모임에 나가보라고 했더니 이제 친구들과 장기 두는 게 낙이라고 하시더군요. 또 한 분 84세 박 할머니는 손이 떨린다고 하셨어요. 제가 손목 스트레칭과 함께 손주와 전화로 자주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이제 떨림도 덜하고 마음도 편하다고 하시더군요. 하루는 박 할머니가 손주가 보내준 편지를 보여주시며 이게 내 보물이라고 하시는데 그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이 5가지 비결을 실천하면서 주의할 점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무리하지 마세요. 산책이든 스트레칭이든 몸이 편안한 선에서 하셔야 오래 갑니다. 제가 처음 산책을 시작했을 때 하루 30분을 걷다가 무릎이 더 아팠어요. 그래서 15분으로 줄였더니 딱 맞더군요. 둘째, 균형을 지키세요. 나물만 먹는다거나 명상만 해서는 안 돼요. 5가지를 골고루 실천해야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죠. 셋째,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세요. 저는 공원 산책을 좋아하지만 어떤 분은 집에서 창밖을 보며 호흡하는 걸 더 편해하시더군요. 내 몸에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해요. 넷째, 가족과 함께 해보세요. 저는 아내와 같이 아침 산책을 나가는데 서로 투덜대면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하루는 아내가 당신 덕에 나도 건강해진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여러분도 자식이나 손주와 함께 나물을 요리하거나
전화로 명상하는 법을 공유해 보세요. 가족이 함께하면 더 즐겁고 오래 갈 거예요. 하루는 제 손주가 할아버지, 나도 호흡 명상해 볼까? 라고 해서 같이 5분 해봤는데 그 시간이 참 소중했어요. 다섯째, 기록을 해보세요. 산책 시간, 먹은 나물, 명상한 날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저는 매일 저녁 작은 수첩에 오늘 15분 걸었다, 숟국 먹었다라고 적는데 그게 습관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되더군요. 여섯째, 환경을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산책할 때 늘 같은 길만 걷지 말고 가끔 새 동네를 탐험해 보세요. 저는 병원 근처 공원 말고 가끔 강변길을 걷는데 물소리가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하더군요. 일곱째, 작은 보상을 만들어 보세요. 산책 5일 하면 좋아하는 차 한 잔, 나물 요리 열흘 하면 맛있는 간식 사 먹기 같은 거예요. 저는 한 달 꾸준히 산책하면 아내와 맛집에 가는데 그게 동기부여가 되더군요. 여덟째, 계절을 즐기세요. 봄엔 꽃 구경, 여름엔 나무 그늘, 가을엔 단풍, 겨울엔 눈길을 걸으며 계절마다 새 맛을 느껴보세요. 저는 봄이면 벚꽃길을 걷고 가을이면 은행이 깔린 길을 걷는데 그게 참 힐링이 되더군요. 아홉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산책 후 오늘도 건강히 걸었다고, 나물 먹고 맛있는 음식 먹었다고 감사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매일 아침 오늘도 환자를 만날 수 있다고 감사하는데 그 마음이 건강을 더해줍니다. 열째,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이번 달엔 산책 20일 하기 같은 거예요. 저는 매달 목표를 세우는데 목표를 이루면 나 아직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이 비결들을 실천하면서 생길 수 있는 궁금증도 풀어드릴게요. 예를 들어 산책할 때 무릎이 아프면 어쩌나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운동화를 푹신한 걸로 바꾸거나 아스팔트 대신 잔디길을 걸어보세요. 저희 병원 환자 한 분은 무릎 보호대를 차고 걷더니 이제 아픈 줄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또 나물이 입에 안 맞아요 하시는 분들은 된장이나 간장으로 살짝 양념해 보세요. 저는 냉이에 고추장 한 숟갈 넣어 무치는데 그 맛이 참 별미예요. 명상이 어색하다는 분들은 좋아하는 음악을 살짝 틀어놓고 해보세요. 트로트 한 곡, 이를테면 진또백이나 사랑의 트위스트 같은 곡 들으며 숨 쉬는 것도 좋아요. 또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요 하시는 분들은 굳이 많이 만날 필요 없어요. 하루에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만 보내도 충분해요. 저는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과 가끔 문자로 안부 묻는데 그게 서로에게 힘이 되더군요. 하루는 환자분이 선생님 문자 덕에 오늘 웃었다고 답장 보내셔서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또 시간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하루 5분만 투자해 보세요. 아침에 이불 정리하면서 스트레칭 한 동작, 밥 먹기 전 숨 한번 깊게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또 날씨가 안 좋으면 어쩌나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비 오는 날엔 집에서 창문 열고 제자리 걸음해도 좋아요. 저는 비 오는 날 병원 복도에서 걷는데 이게 또 색다른 재미라며 웃곤 하죠. 또 나물이 비싸요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작은 화분에 달래나 쑥을 키워보세요. 저희 병원 옥상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는데 환자들과 함께 키운 미나리로 국을 끓여 먹은 날이 참 기억에 남아요. 하루는 환자분이 이 미나리 내가 키운 거야 라며 자랑하시는데 그 웃음이 참 건강해 보였어요. 또 혼자 하니까 심심해요 하시는 분들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해보세요. 저는 가끔 트로트 방송을 들으며 스트레칭 하는데 이게 내 운동 친구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지금이 딱 봄이에요. 새 시작을 위한 완벽한 때죠. 제가 드린 5가지 비결 하나라도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햇살을 쬐며 10분 걷거나 시장에서 달래 한 줌 사서 된장국 끓여보거나 잠들기 전 5분이라도 숨을 고르며 명상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저는 90세에도 매일 아침 환자들과 웃으며 인사하고 집에 가면 손주들과 전화로 깔깔대죠. 여러분도 이런 삶을 꿈꾸신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건강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일상에 이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병원 근처 공원에서 만난 87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벤치에 앉아서 햇볕을 쬐세요. 이 햇살이 내 약이야 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참 지혜롭더군요. 또 다른 환자분은 79세의 요양원에서 친구들과 미나리전을 만들며 이런 게 행복이지라고 하셨어요. 또 81세 이 할머니는 손주에게 매일 전화해 오늘 뭐 먹었니? 라고 묻는 게 낙이 시래요. 그의 목소리 들으면 하루가 힘난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참 따뜻했어요. 또 한 분,
85세 박 할아버지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기 모임에 나가세요. 책 한 줄 읽고 친구들과 얘기 나누는 게 내 보약이라고 하시더군요. 또 83세 최할머니는 손주에게 달래국을 끓여줬다고 자랑하시는데 애가 맛있다고 두 그릇 먹었다는 말씀이 참 예뻤어요. 또 80세 윤 할아버지는 동네 경로당에서 장기 두는 게 낙이 싫어요. 이겼을 때 친구들 표정이 내 약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분들을 보며 건강은 소소한 순간 속에 있다고 믿게 됐어요. 하루는 병원에서 만난 82세 할머니가 선생님, 나도 이웃한테 쑥국 나눠줬다며 웃으시는데 그 나눔이 참 건강해 보였어요. 건강은 이렇게 나눌수록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웃과 작은 정을 나누며 건강을 키워보세요. 예를 들어 나물을 요리했다면 이웃에게 한 접시 나눠주세요. 저는 병원에서 환자들과 간단한 간식을 나누는데 그 웃음이 참 큰 힘이 되더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비결들 혼자만 아시지 말고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 함께하면 그게 진짜 행복 아니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한 봄, 행복한 노년 보내세요.